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제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HLB 제약의 최대 주주가 HLB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아주 크게 했죠. 그렇다면은 이 HLB 제약도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혹시나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예상을 가지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과연 주주들을 위한 것이냐, 네,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HLB 제약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판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HLB 제약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HLB 그룹 전반적인 상황과 HLB 제약과의 관련도 그리고 주가 목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비중을 모아갈 수 있는 매집주 말씀드리니까 네,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HLB 생명과학이 모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모회사인 지금 HLB 제약으로서는 HLB 생명과학의 증자에 대한 부담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HLB 생명과학이 18.5% 갖고 있는 최대 주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증자를 혹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에 HLB 생명과학의 주가를 목격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내렸어요. 내렸지만은 양봉으로 만회하는 모습이 돋보였고요. 쉽게 급락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마무리된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그래요.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싸게 하잖아요. 한 40% 정도 할인해서 그래서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HLB 그룹 주가가 신약 승인을 넘어서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로 되는 것이 어떤 급등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신약 승인이 다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신약 승인을 딸 걸로 알고 HLB 제약을 매수하셨고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뭐 이게 승인이 안 될 걸로 보시는 분들이 HLB 제약을 갖고 있을 일은 만무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신약 승인이 다가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가 결국 최고의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HLB 그룹의 지회장의 야심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 이런 패턴이 HLB 그룹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HLB 제약이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낮게 할인해서 발행을 할 거니까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질 기업이라면은 유상증자는 독이 돼요, 독. 근데 우리가 항상 시원찮은 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 밀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증자는 그러나 우리가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HLB 생명과학도 그런 논리로 봐야 되는 것이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유상증자가 돼가지고 이제 권리락이 된다 하더라도 이 커나가는 기업들은요, 이 권리락 시세를 금방 만회해요. 만회하고 또 자기 갈 길, 좋은 길로 상승하는 길로 계속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자라는 개념을 주가의 독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HLB 제약이 그리고 여러분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사업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상에서 수치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HLB 제약 미성환 전환사채 있죠. 요걸 좀 일단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 날짜로 업데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요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HLB 제약의 그 재무상태표에서 그 부채 중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있나, 이게 결국 그 전환사채의 나머지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67억이에요. 그죠? 네, 167억입니다. 재작년에 237억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자, 이 167억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167억이라는 게 미상환된 거에 요 합계 금액이 167억 아닙니까? 그죠? 네, 요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사채 금액하고 여기에 사채 금액하고 당연히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167억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거보다 여하튼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전환 가능 주식수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32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132만 주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또 이게 그 전환이 다 됐죠. 전환이 돼가지고 몇 주 남아있냐. 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주 남아있는가. 요거요, 여러분,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자, 보겠습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자, 벌써 보세요. 15회차가 많이 상환돼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14만 주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5회차입니다. 다시 아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18만 주 남아있던 것이 이제는 14만 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14회차 조금 남은 거 13만 주. 네,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된 이번에 그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HLB 제약이 확실히 CB가 거의 소멸됐구나. 그죠? 네. 부채도 상당히 줄었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요때가 이제 167억이었는데 상환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에서 전환사채 잔액은 아주 작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과 다르게 HLB 제약은 부채 비율도 좀 낮았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어떤 주주대상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하더라도 조금 할 것이고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주주대상 유상증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더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증자를 할 가능성이 글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주한테 기회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HLB 제약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거 아닙니까? 현금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쁠 거 없죠. 그래서 HLB 제약이 하고 있는 이런 임상권에 대한 자금을 수혈받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러시우도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 아까 그 CTT 004가 임상 단계가 제일 높죠. 여러분. 뭐 이런 건에서 모멘텀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CTT 044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대개 임상 1상이나 또는 뭐 비임상이나 뭐 이런 데서도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도 나올 수 있고, 그 재료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HLB 그룹이 신약 승인 받으면서 HLB 후광 효과가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차익 매물이 꽤 있습니다. 그 차익 매물 때문에 좀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상승 흐름을 손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나가는데
조금 이제 짧게 보실 분들은 약간의 흔들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조정이 왔을 때 또는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갔을 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앞으로의 매매는 여기서 제가 지금 뭐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뭐 점치듯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급을 좀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HLB 그룹의 또는 HLB 제약의 재료들을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HLB 제약을 제가 매일 영상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문자로 좀 드리면서 제가 사인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사 지인 정보, 제가 증권사 짬밥이 꽤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고급 정보, 이걸 여러분들한테 막바로 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 제약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미리미리 정보를 받고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단 호재나 악재 급등 상황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거꾸로 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일단 뭐 HLB 제약의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보답을 받으세요. HLB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별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주세요. HLB 제약뿐 아니라 다른 종목 추천도 나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응원 문자는 많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겠어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오고 가야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가는 정을 드리면 여러분도 오는 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최선 다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